2018년 1월 교통사고가 났던 현장. 산속의 구불구불한 도로가 보기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에 저기 보시면 커브 도는 길 있죠. 저기 예. 도는데 돌이 예. 있는데 예. 그쪽에서 이제 사고가 나요. 여기 가로등 하나 지나가고 이 두 번째 가로등에서 사고를. 예. 왜냐면 여기서 커브를 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직진 이렇게 옆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예. 이런 면적이 넓어지고 네. 옆을 받기가 그리고 그렇죠. 여기는 100% 과실이 아니 저만 100% 과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네, 맞습니다. 예. 그분의 차량이 약속한 위치에 다다르면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상진 씨가 중앙선을 넘어 그분의 차를 들이받기로 한 건데요. 차에다가 시동 걸고 또 그때 추우니까 이제 히터 틀고 이렇게 저는 기다리고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간다. 지금 뭐 거의 다 도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통화를 했었어요. 여기 돌이 있으니까 부딪히면 옆으로 세게 박아가지고 다 긁히던가 밑에 다 나가던가 뭐 이렇게. 차가 원래 부딪히면 이렇게 부딪혔어야 되는데 차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바퀴가 예, 바퀴가 빠져서 한쪽만 오른쪽만 빠져가지고. 앞바퀴만 이렇게 빠져 네. 있어서 예상치 못한 지형에 그들의 범죄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크게 파손되었어야 할 차량도 예상보다는 양호한 상태. 하지만 이 고의 사고로 보험사가 지불한 돈은 무려 1,300만 원. 자동차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모션이 그 자기의 잘못이 50% 이상이 아니면 상대방 잘못이 더 크면 그리고 전손 처리가 나면 새 차를 준다는 프로모션 때문에. 불과 2달 뒤 그는 또 다른 사고를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제대로 하라며 상진 씨에게 내려진 지시. 상진 씨는 더 세게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 결과 1,2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누구의 의심도 없이 묻혀버린 두 건의 고의 교통사고. 2달 뒤 또다시 벌인 세 번째 범죄는 경찰과 검찰의 의심을 살 만큼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는 그분은 대체 누구인 걸까? 그분은 상진 씨가 일했던 치과의 원장이라는 겁니다. 치과 원장을 알게 된 지 13년이 되었다는 상진 씨. 큰형 원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치료 때문에 이제 그 치과를 가게 됐었고. 2007년 형의 소개로 아버지가 원장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임플란트도 해주고 어머니 임플란트도 해줬는데 돈이 없다 하니까 저희 큰형이 갚은다고 하니까 그분이 너는 운동만 해라. 안 갚아도 된다. 차도 저한테 하면서 신부는 좀만 해? 하면서 차를 줬고요. 하니까 너무 좋았죠. 은인이 따로 없었답니다. 마침 쉬고 있던 상진 씨에게는 호의를 베풀며 병원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큰형이 있으니까 자기를 큰형, 가족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나한테도 이렇게 그 돈 있고 재력 있고 도와줄 사람이 생겼구나. 세상 누구보다 든든했다는 큰 형. 그저 감사한 마음에 치과의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치과에 대한 뭐 물품, 뭐 거즈, 보수만, 세제, 뭐 자질구레한 것들 다 제가 커펌 받은 다음에 제가 결제해서 오게끔 했었고요. 그러니까 기공물은 당연히 제가 왔다 갔다 했었고요. 세금도 제가 납부를 했었습니다. 치과의 주요 거래처에서는 실장님으로 통했습니다. 몇 살부터 지금 몇 살까지 하시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8부터 지금 41. 그럼 일하면서 월급은 얼마 받으셨어요? 월급은 안 받았었고요. 원래는 주라고 했었었죠. 근데 너는 돈 있으면 쓰니까 내 카드 쓰고 나중에 다 챙겨주겠다. 집도 해주고 사업을 하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었었죠. 그런데 치과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출퇴근길 운전은 기본, 원장의 아주 사적인 일들까지. 상진 씨가 해야 할 일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는데요. 개인 업무는 그분의 모든 거를 다 봤습니다. 뭐 당연히 뭐 금융 임무는 업무, 뭐 카드 업무 이런 건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프면 제가 병원 왔다 갔다 했었고. 완전 수행 비서. 그냥 노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비서보다 노예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큰 형의 연락은 시도 때도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그가 부르면 달려가야 했다는데요. 이제 여자친구랑 있는데 감기약을 사오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있는데 좀 사다 줘. 그러면 감기약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냥 갖다 놨습니다 하면 잠깐 올라오라 그래요. 갖다 주면 잠깐 와서 얘기하다가 이제 가. 참. 가까워질수록 선을 넘는 큰형의 지시사항은 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애인이 이제 올 때면 침대 청소를 또 시켜요, 저한테. 이제 한 번 그런 것 때문에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머리카락 틀리다고. 어떤 여자를 만날 때 저한테 가서 우선 청소해 놓으라 해요. 그냥 똥만 안 닦았지 다른 거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장과 함께한 지 5년째 되던 해. 참다 못한 상진 씨가 처음으로 원장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이곳은 치과를 벗어난 상진 씨가 일했던 자동차 공업사. 새 출발을 해보겠다며 부단히도 애쓰던 때. 지난 13년 중 가장 행복했고 마음 편한 시간이었다는데요. 하지만 잠시였습니다. 떠나온 지 6개월, 큰형은 다시 상진 씨를 찾았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 이제 많이 와버릴 때는 거의 100통까지도 왔어요. 네.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연락한 건 원장에게 사업 투자를 제안했던 상진 씨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오래 끌었는데 이 잘못이 이제 제 거라 이 말이죠. 세상에. 나중에 이제 이게 연좌제냐 물어봐도 연좌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아버지 얘기예요. 결론은. 너 아버지가 그랬는데 니까지 이래야 쓰겠냐.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은 그리 안 가고 여기서 그냥 하기를 원했죠. 근데 이제 상황이 결국에는 거기서 계속 뭐라고 하고 하니까 통화 시간도 자꾸 더 길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진 씨는 결국 원장의 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돈을 얻게 한 이유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계속 궁핍해야 저를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만난 원장의 요구와 행동들은 더 과감해지고 종잡을 수조차 없었다는데요. 그때는 지금 생각은 너무 소름 끼치는데 벗고 있으면 옆에 오라 해요. 예?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러고 막 진짜 그때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어떻게 뭐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그게 생겨버리니까 이게 무섭도록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솔직히 TV 봐도 뭐 저 같은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멍청한 놈. 저도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였던 거죠. 원장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라 믿었던 상진 씨는 위험한 지경에 내몰렸습니다. 원장님이 시켜가지고 미행도 했었고 그 애인하고 헤어진 다음에 지금 누구 만나고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저한테 막 보고하라고 막 했었죠. 도가 지나쳐버린 원장의 지시들은 법이 정해놓은 선마저 넘어버렸고 잘못된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치과 내부에서도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고 상진 씨는 그를 도왔습니다. 환자한테는 처방전을 뽑진 않아요. 있을 때는. 근데 이제 펜을 먹으라고 뽑은 다음에 도장 찍고 따로 놔두는 겁니다. 근데 그 처방전을 모아가지고 아내분한테 보내는 거. 그럼 실제로 약은 전혀 나가는 것도 나간 게 없고요. 없는데 네. 병원과 약국에는 돈이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전을 이야. 얘한테 안 주고 자기가 뒤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 이건 수급자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체계를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성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큰형. 결국 세 번째 고의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럼 그때는 뭘 목적으로 사고를 냈던 거예요? 그때도 1차처럼 그 수입차에 그 프로모션을, 네, 원장님 수입차에 프로모션을 받기 위해서. 이미 2건의 사고를 낸 상진 씨는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 대신 새 공범자가 운전대를 잡기로 했습니다. 버스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블랙박스 칩은 다 빼놨죠. 블랙버스 2대, 3대 다 그럼 세대 다 뺐어요. 사고 난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지금 저기 보면 예. 커브 여기서 사고 올렸어요. 아, 이게 뚫려 있으니까 네. 지금 저 차 지나간 저 네. 위치가 온 거예요. 네.
밤 10시를 넘긴 시간. 인적도 CCTV도 없는 산속의 2차선 일방통행 도로가 범행 장소로 정해졌습니다. 상진 씨의 임무는 인근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원래 사고 내기로 했던 분이 자기는 안 되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네가 오면 사고를 내라. 그 다음에 튀어나오면 네가 내려와서 운전자를 바꿔라. 원장의 갑작스런 계획 변경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상진 씨. 원장의 차량은 사고 후 무려 76m나 더 가서 멈췄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잖아요. 그럼 반대편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네, 가속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요. 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전선차를 정확히 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나면 충돌한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기 마련인데 원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이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생각도 전혀 못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그 사고, 그러니까 바꿔치기 한 사람한테 이제 막 위증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입니다. 직접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졸음 운전을 해서 원장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거짓 증언은 진실이 밝혀질 기회를 없애버렸고 수사는 1년 넘게 진행되다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제가 증거라서 엄청 두려웠고 지금도 진짜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처벌받으실 수 네, 그것도 감수하고요. 진짜 이런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걸 더 할 것 같아요.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범자를 찾았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제보가 있어서요. 예. 본인이 직접 운전하셨어요? 예. 현장에 김 씨 같이 계시지 않았나요? 그때 아니요. 누가 제보를 한 거예요? 옛날 거를? 김 씨 본인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요? 네. 상진 씨가 자백했다는 말에 남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할까? 경찰에서 수사받을 때는 어떻게 진술하셨어요? 김 씨가 없는 걸로 진술하셨죠. 네. 그래서 그냥 김 씨는 없는 상태에서 씨가 운전하던 차와 원장님이 운전하던 차가 서로 충돌한 거 사고가 났고 그 외에는 없었다. 네. 또 진술하셨고 녹취록도 내고 하셨던 거죠. 네. 그 지시를 좀 따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거절하실 수 없는 게 여기 지금 원장님이 이렇게 도움 주신 게 있어서 네. 얼마 정도나 도움을 주셨어요? 1억? 1억 정도. 큰 형으로 자신을 부르라던 그분. 대체 그에게 상진 씨는 어떤 존재일까요?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월급이라는 명목이 필요가 없고 같이 생활하는데 제가 지 생활비를 주고 고용의 관계가 아니라고. 왜 아니죠? 고용 관계는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상진 씨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장 선생님이 새벽에 6시 반, 7시 이럴 때도 어디냐 해서 데리러 와라 해서 출근할 때 같이 그 새벽같이 아침에 모시고 오면 그 기사 역할을 아니죠. 그냥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그 일을 잘하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저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 상전이죠, 상전.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고의 사고 관련해서 2018년 1월 24일 날 전망대에서 있었던 원장님과 김 씨 차량 사고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고를 내자고 먼저 얘기하셨어요? 우선 사실과 그에 대해서 제가 받을 것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신 건 맞으신 거죠? 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번째 범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네, 생각납니다. 또 원장님이 진두지휘하신 사건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해야 돼서 한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제 차는 제가 운전했어요. 사고를 낸 차는요? 씨가 있습니까? 김 씨가 있습니까? 차에서는 사고를 냈는데 그 자세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고의 사고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모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자기 생활하는데 재벌스럽게 넘어서라도 풍요하게 살고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십몇 년을 있는 거죠. 하나고 자기 쓰고 싶은 거 쓰고 뭐하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아와린 것은 많다고 정말 다시 만난 상진 씨는 마침내 큰형과 헤어질 결심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위해 경찰서에 왔는데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진짜 좀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원장을 위해서 살았던 게 너무 한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제 삶을 찾아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 않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상진 씨의 앞날이 밝기만을 실화탐사대가 응원하겠습니다.